기자초 만지용입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 2회를 마치고 리뷰와 함께 3회를 한번 미리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일 방송된 이 2회 전국 시청률 20.8%를 기록했습니다. 1회가 20.2%에서 소폭 상승을 한 거죠. 특히 2회에서는 저희가 이분들 나오는 거 반칙 아니야 했었던 우승부 경연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 하트를 받지 못해 예비 합격에 그치는 이들이 속출을 했거든요. 왜 그들이 올 하트를 받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럼 3회에서 공개하게 될 추가 합격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역시 3회까지 하면 예심을 마치고 예심 1위가 발표되거든요. 예심 1위부터 3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 올데스타가 쪽집게 같이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우승부는 희비쌍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은 재하 씨였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로 유명한 임주리 씨의 아들이죠. 트롯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에 그쳤는데 우승자가 누구였죠? 진혜성. 둘 다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재하 씨가 등장하자마자 진혜성 씨를 향해서 은근한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리고 몇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혜성 씨한테. 혹시 미스터트롯2 나갈 거냐?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하더니 결국은 여기 와 있더라라 하면서 은근한 신경전을 드러냈는데, 일단 신유의 나쁜 남자를 선택해서 호소력 짙은 감성을 드러냈습니다. 재하의 특징이 뭐죠? 고음입니다. 매끄럽게 날카롭게 올라가는 고음이 인상적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4개의 하트, 올 하트를 받지 못해서 예비 합격에 그쳤고, 이 한 명 누르지 않은 심사위원은 이용기 씨였습니다. 자, 이용기 씨의 평은 이랬어요. 중저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린다. 가사 전달이 잘 안 됐고 고음이 너무 갑자기 다가오는 느낌이다. 힘이 너무 강해서 충분히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실제로 이용기 씨는 심사평뿐만 아니라 노래를 듣는 중간에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들려? 저음이 안 들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래를 부를 때 고음, 중음, 저음이 있죠. 이 세 개를 탄탄하게 다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음이 잘 안 나죠. 근데 가수들 중에서 고음은 탄탄하게 나는데 오히려 중음, 저음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하 씨가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진성 씨 역시 그 부분을 또 덩달아서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재하 씨의 마이너스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안성준. 안성준은 남진의 님과 함께를 선곡했는데 흥을 폭발시켰습니다. 익살스러운 퍼포먼스와 개성 있는 보컬을 선보였는데 역시 14개의 하트에 그쳤습니다. 하트를 안 누른 한 명은 장윤정 씨였습니다. 올 하트는 사실 저 노래를 듣는 중간에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작곡가 그룹이죠.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음정이 너무 안 맞아 하고서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노래를 유심히 들어본 분들은 음정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김연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때 음정이 불안한 곳이 몇 곳 있었다. 안성준 정도 있으면 다음에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하트는 눌렀다. 좀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하트를 누르지 않은 장윤정 씨의 평이 중요하겠죠. 우승부 참가자다. 이분 오디션 무대는 이미 많이 봤다. 각자 뭘 잘하는지, 뭐 때문에 우승했는지 안다. 그런데 그 우승자임에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세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승부의 면면을 보고 좌절하는 참가자도 많았다. 워낙 실력들이 쟁쟁하니까요. 우린 끝났다. 이렇게 다른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마당에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안성준 씨뿐만 아니라 우승부에 참여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음정 불안정으로 14개 하트에 그쳤죠. 자, 다음 드디어 끝판왕이라 불렸던 진혜성 씨입니다. 모정의 세월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등장하기도 전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볼 땐 14개 하트에 그쳤습니다. 일단 정통의 맛이 또 우러져 나왔어요. 꺾기 하면은 진혜성이죠. 그런데 역시 노래 부르는 중간에 저도 이미 아쉬웠어요. 아마 진혜성 씨 팬들 노래 부르다가 아차 싶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 가지 많은 나무에, 이 부분을 부를 때 이 지 부분이 살짝 음이탈이 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자, 결과적으로는 장윤정 씨 눌렀어요. 하지만 이용기 씨가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편의 모노드라마 보는 것처럼 말하듯이 전달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저는 다 좋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가 있다.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친 것 같다. 그런데 이용기 씨 이렇게 심사평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요.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차이가 뭘까요? 비전문가들도 뭔가 봤을 때 좀 별로네. 이건 알아요. 잘한다, 못한다 정도 알아요. 근데 왜 잘하는지, 왜 못하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비전문가예요. 대략적인 느낌은 다 알죠. 전문가들이 설명했을 때 아 맞다. 그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느꼈어. 비전문가들은 이러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용기 씨는 내 기준치는 이건데 진혜성은 이 기준치에 이래서 못 미쳤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말하지 않고 그냥 그 기준치에 못 미쳐서 안 눌렀어요. 이러면 대중이 반발하죠. 이용기 씨, 진혜성 씨 팬들한테 무조건 욕먹습니다. 왜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하트를 누른 장윤정 씨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승도 했고 오늘은 다른 모습 봤다. 힘을 빼고 차분히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 진혜성의 무대를 보며 언제 이런 느낌을 받아봤지 싶더라. 아예 다른 참가자가 와서 노래하는데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본인도 알겠지만 자칫하면 뒤집히는 소리를 갖고 있다. 그것만 유의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유의해야 될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뒤집히는 소리, 꺾기를 많이 하다 보면 뒤집죠. 근데 뒤집는 걸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으면 휙 뒤집어져서 이게 음이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가지 많은 나무의 그 부분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진혜성 올 하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엔 올 하트를 받은 나상도입니다.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으로 올 하트를 받았는데 노래 속에 진정성을 담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마스터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을 선곡한 이유가 또 심금을 울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노래하는데 지금껏 한 번도 반대를 안 했다. 최근 행사나 무대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너무 마르시고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 정말 불효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아버지를 향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라고 했고 그 진정성을 노래 안에 모두 담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명, 박세욱. 보이스트롯 우승자 출신이죠. 본선 직행 올 하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은정의 눈물비를 불렀는데 마스터들이 꼭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인터뷰가 없었어요. 노래도 짧게 편집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왜 이 우승부에서 실수가 많았을까요? 부담입니다, 결국. 잘해야, 우승해야 본전이라는 이 부담감. 모두가 나를 보고 기대하고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뒤로 갈수록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앞서 재하, 그리고 안성준이 올 하트를 못 받으니까 그 뒤에 나온 진혜성 또 떨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승부 출신들은 내공이 탄탄하고 느낀 게 나왔을 때 떨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야, 저런 기대치에도 담담하게 부르냈는데 속은 안 그랬던 거죠. 겉으로는 떨리지 않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은 나상도 박세욱은 올 하트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이제 올드스타의 본격적인 관측과 예측이 시작됩니다. 추가 합격은 누가 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오디션의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참가했는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다. 이런 스타들 몇몇 있죠. 불타는 트롯맨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참가자들 우승 확률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제작진이 볼 때 끝까지 갈 만큼 그렇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준수하게 하는데 끝까지는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편집을 한다는 거예요. 별로 임팩트가 없는 무대였다는 거죠. 자, 이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박세욱, 올 하트를 받았지만 제작진이 볼 때 우승권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보여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추가 합격은 어떨까요? 일단 추가 합격을 받으려면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사가 있다는 게 뭐예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사연이 있다는 거.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살짝 삐끗했다든지 어떤 것 때문에 조금은 아쉬웠다든지 근데 분명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느낌을 줘야 돼요. 이렇게 기대감을 줘야지 추가 합격에서 다시 끄집어 올려도 대중들이, 시청자들이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 법칙에 따라서 그럼 올드스타가 생각하는 추가 합격자. 저는 방송을 끝까지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장윤정 씨가 3회에서 나올 얘기를 조금 보여줬거든요. 추가 합격자는 전 여기서 2명입니다. 1명입니다. 이거까지 나오길 바랬는데 안 나왔어요. 명수를 몰라요. 1명이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진혜성 씨가 올라갑니다. 2명이라면 재하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1명이라면 진혜성, 그리고 2순위는 재하라는 거죠. 자, 제 말이 틀리는지 아닌지는 3회를 지켜봐 주세요. 자, 그리고 예심이 3회에서 끝납니다. 예심 1위부터 3위가 공개될 건데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탑3가 아니라 저는 1위는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박지연, 진성의 못난 놈을 불렀죠. 최단 시간 내에 오라트가 터졌죠. 박지연, 저는 1위일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또 탑3 중에 누가 또 들어갈 것인가? 2위인지 3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박성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가인을 꺾은 트롯 천재. 이번에는 나훈아의 엄해. 참 어려운 노래인데 아니 초등학생이 이 노래를 그렇게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 마스터들도 놀라고 시청자들도 놀랐습니다. 이 박성훈이 별다른 이변 없이 탑3 안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이 나머지 한 자리가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한 명은 나상도 생각합니다. 일단 노래를 깔끔하게 잘 불렀고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도 굉장히 노래 속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사연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나상도. 또 한 명은 황민호. 폭발력인 가창력으로 마스터 군단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샛별부였는데요. 10살 참가자가 아니 정희송의 님이여 어려운 선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불렀습니다. 곧바로 반응이 천재인 것 같다. 탑3까지 예상한다. 극찬이 터졌죠. 저도 마찬가지로 최종은 모르겠지만 예심 탑3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송민준. 자, 그래서 저는 탑3 중에 한 자리는 나상도, 황민호, 그리고 송민준 3명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연과 박성훈을 꼽겠습니다. 과연 제 말이 틀리는지 아닌지 여러분 3회 지켜봐 주시고 맞다면 다시 한번 들어와서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